그게 네 판단인 건 알겠지만 그게 내 질문은 아니었잖아. 그게 내 대답이었어. 너 이 대화를 점점 험악하게 만들고 있잖아. 야, 그 사람한테 조심해. 그리고 사과할게. 그거 플로리다의 성형외과 의사 벤 브라운 박사는 미용 시술 중 자신의 아내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지만 변호인 측은 과학적으로 그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독성어자가 아니시죠? 저는 독성헛자가 아닙니다. 두 전문가 중 누구를 믿을지는 배심원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을 긴장감 넘치는 법정 싸움으로 안내하며 판사의 결정이 왜 브라운 박사 재판 시작 전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안자네트 레비이고 여기는 로 앤 크라임입니다. 힐러리 브라운은 두 딸과 아들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벤 브라운 박사와 결혼해 그의 클리닉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그녀는 평범한 시술을 받기 위해 그 클리닉에 들어갔습니다. 전에 해본 시술이었지만 그녀는 다시 그곳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911 경찰 소방 구급차입니다. 긴급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느 쪽이 필요하신가요? 경찰, 소방, 아니면 구급차인가요? 구급차요.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가 있습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인,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알겠습니다. 환자와 함께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움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가 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여기는 성형외과입니다. 그리고 상태가 불안정해요.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7일 후 힐러리 브라운은 사망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힐러리가 여러 시술을 받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복부 흉터 교정, 팔 지방 흡입, 입술 주사 시술, 그리고 눈가 레이저 시술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시술 중 깨어 대화했으며 링거백 준비도 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술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브라운 박사에게 911에 전화할지 묻자 그는 기다리라고 했고 그녀는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더 필요한 건 없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 나발에 있는 한 의원에서 응급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형외과 의사가 자기 아내를 시술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심정지에 빠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비야가 모든 이름을 받아서 간단히 신원조회를 해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가 그녀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몇 달 후 브라운 박사는 검시관이 힐러리 브라운이 리도카인 중독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한 뒤 중과실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됩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검시관이 리도카인 중독이 힐러리 브라운의 사망 원인이라고 증언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녀가 그런 판단을 내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변호인 측은 판사에게 그녀의 증언 중 해당 부분을 제안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판사는 변호인 측의 신청을 심리했습니다. 디에나 올레스키 박사는 증인석에 섰고 신문 중에 자신이 임상이나 독성학자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리도카인 중독은 임상적으로 진단되는 것입니다. 저는 임상이가 아닙니다. 아니요, 선생님. 맞아요. 저는 제가 독성학 분야의 전문가라고는 절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농도가 사용됐는지는 제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박사님이 자신의 사무실에 몇 퍼센트 농도의 리도카인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바이알에서 직접 꺼내는 1%나 2% 같은 것과 만들어진 투메센트 용액 같은 것을 구분하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이올에서 꺼낸 물질이 1%나 2%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런 바이알에 들어있는 리도카인의 농도가 표준인지 조사해 보셨나요? 네, 제가 조사해봤어요. 1% 또는 2%가 가장 흔한 농도입니다. 독성학은 독소와 약물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이 몸에 미치는 영향도 경고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 말은
그게 독성한 게 전체 목적이잖아요. 그쵸? 약물이나 물질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맞죠? 또한 예를 들어 몸 밖에서 어떤 화학 물질인지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독성업체가 방광이나 특정 독소가 몸에 미치는 영향 같은 문제에 대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더 최신 정보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특정 약물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측은 올레스키 박사가 독성학자로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녀는 힐러리 브라운의 사망 원인을 모든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한 검시관으로서 지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어디에서 정보를 얻었는지, 특히 희석되지 않은 리도카인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정보, 즉 희석되지 않았다는 말을 어디에서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정보를 법 집행기관이 목격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받았습니다. 그중 의료 기록에서 얻으신 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료 기록을 받으셨거나 그 기록을 검토한 결과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이라고 보신 건가요? 희석되지 않은 리도카인이 사용되거나 투여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의료 기록 자체를 모두 검토하신 게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검토에 그의 인상 기록도 포함하셨죠?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의사의 인상 기록과 인상 노트는 꽤 충실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결국 마침내 그것들을 받았을 때 제가 봐왔던 일반적인 진료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 기록에는 실제 투여 약물, 사정 투여량, 시술 중 자일로케인 희석제 사용량 등 임상 노트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모두 있었죠.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 사진들에 희석되지 않은 리도카인 증거는 없었죠. 맞나요? 저는 그의 메모에서 그가 그녀에게 준 약물 목록에 희석되지 않은 약물을 포함했다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변호인 측은 또한 병원에서 실시된 리도카인 혈중 농도 검사와 올레스키 박사가 그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기록에서 혈중 농도 검사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환자에게서 리도카인 혈중 농도가 측정된 걸 알고 계시죠? 병원에서 리도카인 혈중 농도 검사를 위한 체열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어디서 나온 건가요? 뭐가 어디서 나온 거죠? 뭐요? 안구의 경우, 유리체의 경우. 살아있는 사람의 안구에서 나온 액체였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엔 그건 혈액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말초혈이었는지 중심동맥에서 뽑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무엇이 수치는 얼마였나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정보가 없어요. 제가 점사라고 말하면 이해 제기하시겠습니까? 그 수치는 발작과 리도카인 중독의 임상 증상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높았어요. 그 당시 판단인 건 알지만 제 질문은 아니었죠.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의사로서의 경험과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오신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계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리스트 워렌. 질문을 신중히 하세요. 대화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저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변호인 측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안도 다뤄졌는데 바로 브라운 박사의 의료 면허와 관련된 플로리다 보건부의 별도의 청문회였습니다. 변호인 측 신청서에 따르면 그 청문회에서 독성학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보거트 박사가 리도카인이 힐러리의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에 따르면 청문 담당관은 그의 증언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고 이후 보건부는 브라운 박사의 면허에 대한 징계 사유에서 리도카인 독성을 철회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측은 보건부가 그 이론을 따르지 않았다면 형사 배심원단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브라운 박사의 변호인은 이후 크리스토퍼 보거트 박사, 보건부 사건에서 증언한 양리학자이자 독성학자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플로리다 대학교 양리학 및 환경치료학과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플로리다 대학교 환경 및 인간 독성학 센터에서 독성학 박사 후 과정을 밟았습니다. 모든 발표된 사례에서 수치는 계속 오르고 있으며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거꾸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저에게는 거꾸로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6시간째에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전 시점에서 수치가 더 높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게 한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힐러리 브라운이 5 이하, 즉 민감한 사람들까지 고려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가 치료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1.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에서 5까지는 독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녀의 방법론이 그걸 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분해서 좋아, 이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런 시나리오들을 제시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것이 타당한지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 3.4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대신 임상 진단을 사용했고 여러 가지 사실을 선택적으로 골라내어 일종의 이야기에 맞추려는 듯 보였습니다. 수시간에 걸친 증언이 끝난 후 판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수석 법의관으로 몇 년째 재직 중이며 필요한 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법의관이나 법의병리학자가 되기 위해 13년간의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녀는 또한 2,000건이 넘는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의 증언을 통해 레스키 박사가 충분한 사실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결론에 이르는데 사용한 원칙과 방법은 신뢰할 수 있으며 그녀는 그 원칙과 방법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두 전문가 중 누구를 믿을지는 배심원단이 결정합니다. 저는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실제로 어떤 것도 부적절하게 투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가 실수로 무언가를 잘못 투여했지만 자신이 제대로 투여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기록엔 그가 제대로 투여했다고 남을 겁니다. 또는 우리가 이 기록들이 비록 의료 기록이긴 하지만 저는 이 기록들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의사들이 작성한 의료 기록과 같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실수를 깨달았지만 의료 기록에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배심원들은 올레스키 박사가 무엇을 했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배심원들은 방어 측에서 왜 이 결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검시관은 모든 소견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배심원단에 넘어가려면 아직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판사는 또한 재판 일정을 연기하고 새로운 날짜를 10월에 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전히 남는 의문은 브라운 박사가 아내를 죽였는지 아니면 검찰이 근거 없는 가설을 쫓는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 데이시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는 뉴멕시코주의 형사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의료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죠. 존 씨,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논쟁적인 심리 끝에 검찰이 재판에서 리도카인 독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자네 디비씨. 그러니까 때로는 검찰 입장에서는 바라던 바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이 증언을 허용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소 의심스러운 검시관의 증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변호인 측에 불리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변호인 측은 그 검시관의 증언에 대해 그녀가 독성학자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녀의 말을 본질적으로 반박하는 독성학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변호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시관이 어떻게 결론에 도달했는지, 어떤 정보를 배제했는지, 왜 그 정보를 배제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이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변호사로서 배심원들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변호인이라면 이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재판에서 충분히 많은 형사 사건을 취재해 왔어요. 당신도 충분히 많은 피고인들을 변호해 봤으니 법의관나 검시관이 주어진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사망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제게 정말 흥미로운 점은 보건부가 이 리도카인 독성 문제를 살펴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를 제재하거나 면허에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건부 쪽의 의료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도 우리는 이것이 그녀의 사망 원인 중 하나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좀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부검의, 즉 법의학자는 맞아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물론 의사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지만 그냥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그럼 전체적인 그림부터 봅시다. 변호인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사건을 기소하는 쪽이 플로리다 주인가? 플로리다주 보건부는 같은 주 기관이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배심원들에게 플로리다주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부서를 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보건부가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가 뭘 하는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할 수 있나요? 이것이 바로 최종 변론에서 배심원들에게 제시할 논점입니다. 여러분이 검찰이 모든 걸 잘 준비했으리라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이런 길을 택한 이유, 이런 상황을 예상 못한 이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에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검사라면 미리 계획하거나 변호인 측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약간 얼굴이 붉어지고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측은 모릅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느 쪽이든 확실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 여기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벤 브라운 박사에게 불리한 매우 심각한 정황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의 시술을 위해 그의 병원에서 이것저것 섞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시술을 받고 있었죠.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하면 안 될 일처럼 보이네요. 거기서 일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게 완전히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911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그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브라운 박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말 안 좋은 사실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의 아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나 직원들이 911에 전화하는 것도 막았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독성압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안 좋은 사실들이 많아요. 이 사건이 전적으로 그 부분에 달려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한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그건 변호인 측이 물고 늘어질 부분이죠. 이 사건의 변호인단도 훌륭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사건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리해야 할 다른 많은 것들이 있고 검찰 측에 유리한 다른 많은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들 앞에 독성학 문제가 없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나머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검찰이 말하는 것, 즉 의사이자 남편의 행동이나 무대응에 대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수술대에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에 더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맞아요. 독성학 결과가 없어도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야 하고 이런 증거만으로는 이 사람을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망 원인조차 없고 의견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붙잡아야 하고 이번 사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맞아요. 그는 정말 훌륭한 변호인단을 두고 있어요. 마크 오마라는 플로리다 출신의 유명한 형사 변호사입니다. 그는 트레이본 마틴 사건에서 조지 지머먼을 변호했어요. 또 다른 많은 유명한 사건들도 맡았죠. 그는 정말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의 병원에서 여러 시술을 받았던 한 여성이 나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저도 그들이 맞아요. 그녀는 살릴 수 있었지만 병원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다 라는 식으로 나올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할지 누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녀가 병원에 7일 동안 있었고 사실상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변호인 측이 지적할 중간에 개입된 행위들이 많죠. 제 말은 검찰이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재판까지 가는 이유가 양쪽 모두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양쪽 모두에게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측도 분명히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원인이나 기여도 혹은 그녀가 사전에 복용했던 것들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그녀가 수술 전에 무엇을 섭취했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여러분도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 같은 논의를 만약 여러분이 변호인이라면 배심원들이 반드시 하길 원할 겁니다. 여러분은 배심원들이 다른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길 원할 겁니다. 그래, 약간의 부주의함이 있었고 신경 쓰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 하지만 그게 이 사람을 유죄로 판단할 만큼 중대한 것인가? 배심원들은 이 사람이 감옥에 갈 만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궁금한데 이 사건이 실제로 재판까지 갈까요? 검사들은 분명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이 변호인단이 재판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쟁점들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들에게도 탄력이 붙었을까요? 그러니까 일이 빠르게 풀리고 있고 자신들도 자신감이 있다고 느낄까요? 배심원들 앞에서 그 의사 측처럼 정말 뛰어난 변호인단이라면 이런 의심을 배심원들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과실치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기로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은 결정이 남아있고 판사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언은 한 단계일 뿐입니다. 변호인이라면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그 의사가 특별한 전문성이 없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성, 즉 독성학 문제에 관해서 검찰 측에 이런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그들이 가진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변호사로서 기분이 좋다면 당신은 의뢰인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상대방이 유죄 인정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검사라면 그렇게 주목받는 사건에서 재판에서 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형태로든 유죄 인정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유능한 변호사라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걸 얻기 전까지는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검찰 측은 매우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마크 오메라 씨도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데이 씨. 감사합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 사건을 지켜보겠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자넷 미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